2017년도 올 1사분기 처음으로 한글 실무 과정을 이제 오늘 개강을 했습니다. 우리 사무실 직원 올라와서 간단한 행정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했고요. 저도 본 수업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재는 교학사에서 나온 한글 2010 실무 활용하기라고 하는 교재인데 굉장히 얇잖아요. 가급적이면 다 입력하는 걸 원칙으로 해볼 거예요. 그렇다가 너무 양이 많으면 또 예문 불러오면 되고, 예문은 똑같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어떤 글이라도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탕화면에 한글 2010이라고 저는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가 모르겠네요. 참고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은 처음에 설치하고 나면 바탕화면에 안 깔립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꺼내 놓은 거고요. 얘네들은 한글 2010은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바탕화면에 자동으로 깔려요. 만약에 바탕화면이 없으시면 시작 버튼을 누르셔서 모든 프로그램에 가셔가지고 화면 제일 하단에 한글과 컴퓨터라는 곳에 가시면은 거기에 한컴 오피스 한글 2010 이런 게 있을 겁니다. 한글 2007서부터 7과 2010은 메뉴가 달라요. 2007 한글 2007은 알려드릴게요. 제가요. 한글 2007은 2016년 10월 9일날 생산했어요. 이 한컴 프로그램은요, 전년도 한글날 출시합니다. 그게 이제 나름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글 2010 같으면 한글 2009년 10월 9일 한글날 이렇게 출시를 해요. 근데 한글 2016 네오 버전은 한글날 출시를 안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좀 의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2007이 한글 2007이 옛날 메뉴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옛날 메뉴란 말은 뭐냐면,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은 메뉴를 클릭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메뉴가. 근데 얘는 메뉴를 누르면 밑으로 펼쳐지죠. 이거를 우리는 리본 메뉴라 그래요. 그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처음에 등장할 때 2007로 버전 업되면서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들이 버전 업되면서 그 메뉴 구조를 리본 메뉴라는 구조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누르면 위에서 아래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밑으로 펼쳐지는 특이한 메뉴 구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걸 리본 메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 한글 2007은 미리 개발이 돼서 출시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2010이 나오면서 이걸 좀 바꾸자. 그래서 바꾼 건데, 기존 메뉴를 사용하던 사람 불편할 것 같아서 그 옆에 펼치 목록이라고 화살표가 있어요. 얘를 누른 상태에서 그 다음 메뉴를 갖다 대면은 옛날 메뉴 형태로 뜹니다. 근데 요 옛날 메뉴가 2007 메뉴가 그 메뉴 순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0의 새로운 메뉴 구조를 2007화 시킨 것 뿐이지 2007 메뉴랑 2010 메뉴 순서가 달라요. 비슷비슷하기는 한데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2007로 하고 집에서는 2010으로 하고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는 어떤 버전을 쓰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한번 여쭤볼까요? 어떤 버전 쓰세요? 어떤 버전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메뉴를 클릭했을 때 위에서 아래로 나오는 옛날 전통 메뉴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 2007 버전이고요. 예. 이 강의실은 2007이 안 깔려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기가 좀 그런데 2010은 좀 메뉴가 달라졌어요. 그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하다 보면 대부분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이거는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 글자만 읽어보면 어느 메뉴는 어디쯤에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는 있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한글 2010을 실행하면 저하고 여러분하고 화면이 같은지 다른지부터 한번 볼 겁니다. 이 위에 메뉴판 말고요. 밑에 거 화면이 이렇게 이게 지금 편집 화면이라고 부르는데, 이 화면 구조가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전 시간에 누군가가 다 건드려 놨거든요.
그렇다고 한글 2010을 지우고 새로 설치한 상태에서 사용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10페이지를 보시면은요 10페이지에 있는 화면하고도 벌써 달라요. 10페이지는 이 하얀색 화면 있잖아요. 즉 편집하는 화면이 좌우로 꽉 차 있잖아요. 얘는 왼쪽 이만큼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좌우가. 여러분도 그래요? 꽉 차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보기라는 메뉴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보기. 근데 보기라는 글자 옆에 화살표는 누르지 마세요. 당분간은. 그 옛날 메뉴 구조 방식이라서 현재 메뉴 구조를 볼 거예요. 보기라는 메뉴에 가보시면 쪽 윤곽이라고 있어요. 쪽 윤곽. 그 쪽 윤곽을 누르시면 하얀색으로 이렇게 변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끄트머리를 보시면 눈금자가 있어요. 눈금자 상단에. 눈금자가 17에 가 있는지 15에 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15로 가 있습니까? 17로 가 있어요? 아, 그러면 뭐 여기 수업하면서 단체로 다 조정을 했나 보네요. 원래는 15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는 15예요. 그리고 저는 오른쪽에 이렇게 눈금자가 좀 회색으로 변한 부분이 있고 그 17이라는 눈금 오른쪽에는 글을 못 써요. 이 부분은 쓸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럼 불편하죠, 화면이. 자, 저 끝으로 가보세요. 이 끝으로 가보면 확대 축소가 몇으로 되어 있나 확인해 보세요. 네? 100%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한번 그 화살표 눌러보세요. 펼치 목록을 눌러보시면 폭 맞춤, 쪽 맞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보통 125%로 보면 나름 보인다고 하는데 그것도 화면 해상도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폭 맞춤을 보세요. 폭 맞춤. 가로 화면을 펼쳐놨을 때를 꽉 채워서 쓰겠다. 그렇게 되면 저 눈금자 끝까지 갈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쪽 윤곽을 누르셨을 때도 이렇게 하얀색으로만 보이고 회색 화면은 안 보일 겁니다. 쪽 윤곽을 누르시면은 그마저도 안 보이고. 쪽 윤곽을 보겠다라는 말은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 상단의 여백, 저 화면 내려가면 하단 여백을 보겠다라는 의미예요. 즉 우리가 책을 보면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여백들이 보이잖아요. 그 여백과 같이 보면서 작업을 하겠다라는 형태고 쭉 윤곽을 해제하면 알맹이만 보겠다라는 건데 가급적이면 쭉 윤곽을 보시는 것도 좋아요. 여백을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시는 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문단 부호라고 하는 거를 표시할 거냐 숨길 거냐 하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보기라는 메뉴에 문단 부호를 선택하면 체크가 될 거예요. 다시 누르면 해제가 되고. 그래서 체크를 하셔가지고 문단 부호를 보겠다. 즉 여기 엔터 표시를 보겠다라고 해주세요. 이걸 보셔야 내가 문서를 어디까지 작성했는지를 알아요. 초보자들은 한글이란 프로그램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그냥 실행을 해서 막 사용할 때는 뭐든지 안 보이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교재를 가지고 학습을 할 거잖아요. 체계적으로 보시는 습관을 가지세요. 보시는 습관을.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보기라는 메뉴에 가서 저 오른쪽에 있는 뭐를 봤다? 확대 축소에 가서 폭 맞춤을 봤다. 폭 맞춤. 그러니까는 보기 메뉴에서 이제 사실은 보기 탭이라고 불러요. 보기 탭. 편집 탭, 보기 탭이라고 부릅니다. 보기 탭에 가서 저 끝에 있는 무슨 메뉴다? 확대 및 축소 그룹이라고 불러요. 거기를. 여기 뭐 창 그룹, 편집 화면 그룹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확대 축소 그룹에 가서 뭐 했다? 폭 맞춤을 해라. 그 다음에 다시 보기라는 탭에 가서 뭐를 했죠? 우리 표시 숨기기 그룹에 가서 문단 부호를 이걸 선택했어요. 선택해서 문단 부호 엔터 표시라는 거를 좀 보도록 하자. 그 다음에
보기 탭에 있는 보기 그룹에 있는 쭉 윤곽은 보시던 안 보시던은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여백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기본 작업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화면 제일 왼쪽에 보면은 요쯤이네요. 여기 뭐 보이시죠? 여기요. 눌러보면 뭐가 이렇게 나타나요. 뭐가 나타납니다. 도구들이 나타나는데 저 꼭대기에 있는 건 사전이에요. 사전. 문서를 작성하다 말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영어가 생각이 나요. 아, 보이라는 단어가 뭐였더라? 보이? 그럼 보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이렇게 보이라는 영어 사전에 의해서 영한 에센스라는 사전에 의해서 보이라는 영어 단어 설명이 나오고요. 얘를 블럭 잡아서 복사할 수도 있어요. 사전 검색이 가능합니다. 예. 실제 우리가 영한 에센스 사전이라고 콘사이즈 사전이 있잖아요. 두툼한 거, 두꺼운 거 있잖아요. 영한 대백과 사전은 아니고 제법 두꺼운 영어 사전, 그 사전이 한 권 들어있어요. 아래 한글 안에. 그래서 그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뭐 개요 보기도 있고 빠른 실행도 있고 뭐 쪽 모양 보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건 사전 검색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영어 단어를 찾다가 갑자기 어떻게 하죠? 인터넷 찾아가지고 인터넷 네이버에 가서 뒤적거리고 있어요. 예. 또 인터넷에 사전 찾는 걸 모르는 사람은 집에 있는 사전을 찾아보죠. 핸드폰을 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는 사람은 이거를 활용하는 거지만 모르는 사람은 고생해요. 그래서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된다고 하는 건데, 컴퓨터를 잘 알아야 능률이 빨라져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볼 거냐 말 거냐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거는 뭐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예, 요렇게. 그래서 펼쳐놓고 보실 수도 있고, 에이 나는 안 볼 거야 그러면 집어넣으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11페이지. 그래서 한글 2010을 실행했더니 껌뻑껌뻑거리는 커서라고 하죠. 커서. CURSOR인가요? SOR인가? 커져. 뭐 발음은 뭐 된장찌개 먹은 사람이 뭐 발음이 좋겠습니까만은 커져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껌뻑껌뻑거리는 거, 이걸 커서라고 하는데, 현재 껌뻑거리는 위치에 글자가 들어가고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껌뻑거리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디에다 뭐를 입력할지 헷갈리지 않습니까? 마우스로 어디를 클릭했는데 껌뻑거리는 게 없으면 어때요? 되게 불편할 거예요. 아주 옛날부터 컴퓨터라는 문화가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요 기능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종료하는 방법은 저 끝에 있는 거를 X 닫는 건 다 아시죠? 요 끝에 있는 종료 단추 누르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건 설명 안 드릴 거고요. 요 빈문서라는 글자 왼쪽에 보면 아래 한글 기호가 있을 거예요. 이쪽을 더블 클릭해도 종료해요. 제일 왼쪽에. 아주 오래전서부터 여기를 더블 클릭해도 종료입니다. 저는 이제 그러니까 몇 글자를 쓰고 다시 지웠기 때문에 그냥 종료는 안 되죠. 그냥 종료는 안 되고 저장할 거냐 말 거냐 묻겠죠. 그 다음에 파일에 가서 뭐 종료하는 방법, 이건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처음 들어보셨죠? 앞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종료한다는 거. 메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을 실행했는데 인터넷 닫고 싶어요. 저 오른쪽에 있는 X 눌러 닫지 말고요. 저 왼쪽 이 부분, 여기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이 부분, 여기 더블 클릭해도 종료해요. 윈도우 프로그램은 다 그렇습니다. 윈도우가 등장할 때부터 그렇게 약속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 제일 윗줄, 우리 뭐라고 부르죠? 저 위에 여기 이렇게 제목 표시이라고 하잖아요. 그 제목 표시를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다가 당기실 수도 있고요. 여기를 한글에서 여기죠. 얘를 마우스로 잡아 당기면 이렇게 또 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아시잖아요. 창을 전체를 해라, 이전 창으로 줄여라 하는 거 있죠? 이건 95년도 기술이고요. 이 줄, 제목 표시를 더블 클릭해도 줄어들고
더블 클릭하면 원래 크기 전체 창으로 바뀝니다. 이건 98년도 기술이고요. 윈도우 7에서는 뭐가 새로 들어갔냐면 이 줄을 마우스로 당기고 이 줄을 마우스로 당겨서 왼쪽 벽에다 붙이면 왼쪽 절반, 얘를 끌어다가 오른쪽 화면 끝에다 붙이면 오른쪽 절반. 와이드 모니터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와이드 모니터를 아리안글로 작업하려면 화면이 굉장히 넓어요. 요즘 1920 뭐 해상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마우스로 당겨서 오른쪽에다 붙여 놓으면 아리안글이 그럴듯할 정도로 잘 보일 겁니다. 왼쪽에는 인터넷 창 끌어다 놓으시면 인터넷 보면서 아리안글 작업하시는 거예요. 왼쪽에는 아리안글 창 띄워놓고 오른쪽에는 엑셀 창 띄워놓고 엑셀하고 아리안글을 화면을 정 가운데 두 개를 분리시켜 놓고 작업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다가 얘를 갖다 천장에다 갖다 당기면 이건 눌러서 내려가는 건 다 아실 테고요. 그렇죠. 예. 당기면 내려가고요. 갖다 올려 붙이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기술이 있다. 몰라도 문서 작성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지만 잠깐 알려드렸습니다. 자, 12쪽에 가시면은 화면 구성을 알아보셔야 되는데, 나 혼자 할 때는 화면 구성이 뭐가 있었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용어를 모르셔도 상관은 없지만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거나 집체 교육을 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제목 표시를 보세요. 근데 제목 표시를 어딘지 모르면 제 위에 꼭대기, 아래쪽은 작업 표시줄, 위에는 제목 표시줄, 오른쪽 끄트머리는 창 조절 단추,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메뉴, 편집 창, 스크롤바, 위아래 스크롤바, 좌우 스크롤바, 그러니까 상하 좌우 다 스크롤바가 있거든요. 그런 용어들을 나름 알고 계셔야 누가 얘기했을 때 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죠. 1번 제목 표시줄 저 앞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윗줄 전체를 제목 표시줄이라 그래요. 예, 여기 빈 문서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창 조절 단추 밑 왼쪽까지 그 사이까지를, 그 전체를 제목 표시라고 한다. 요 앞부분만 그런 건 아니다. 여기도 작업 표시줄이다. 제목 표시줄이다. 창 조절 단추, 그 다음에 메뉴 탭, 좌우로 넘어가는,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펼쳐지는 이러한 메뉴 구조를 우리는 탭 구조라 그래요. 탭. 그래서 아까 제가 뭐 보기 탭, 뭐 문서창 그룹, 뭐 표시 숨기기 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기본 도구 상자. 아리안글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은 밑에다 좀 내놓자. 그래서 새로 만들기, 뭐 열기, 불러오기, 저장하기, 인쇄하기, 미리 보기, 글꼴 바꾸는 거, 뭐 정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꺼내놓고 쓰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식 도구 상자 나와 있죠. 눈금자도 나와 있어요. 눈금자, 위아래 눈금자, 왼쪽에도 눈금자, 위에 눈금자가 있는데, 잘 보세요. 한번 제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썼어요. 그럼 실제로 4라는 눈금에 걸려 있잖아요. 그럼 이걸 프린터로 인쇄했을 때 얘가 4cm라는 크기입니다. 요게 절대 실제 30cm 자하고 얘가 눈금이 같은 건 아닌데, 왜냐면 화면이 커질 수도 있고, 화면이 이렇게 커질 수도 있고, 화면이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눈금은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프린터로 인쇄했을 때 여기 4cm 영역이다. 그러니까 굳이 인쇄해놓고 자로 잴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는 지금 출석부 같은 경우에 보면 앞에 표지를 붙여야 되는데 한 10cm 정도 크기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글자를 써놓고 확대를 할 거 아닙니까? 확대를 했더니 10cm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프린터로 인쇄했을 때 못 붙이겠죠. 그렇게 눈금자를 보면서 하자 하는 거죠. 그게 가로 눈금자, 왼쪽에 세로 눈금자 그대로 다 통용이 된다 하는 거. 그래서 눈금자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뭐 파워포인트도 눈금자가 있고 다 있습니다. 뭐 포토샵에도 눈금자가 있어가지고 픽셀 단위나 뭐 밀리미터 단위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 제일 아래줄에 현재는 빈문서라고 써여 있어요. 빈문서.
밑에 빈 문서 1 하고 되어 있어요. 아직 얘를 뭐 글을 써놓고 저장한 게 없으니까 이름이 없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 옆에 약간 붉은색으로 별표 그림 같은 거 보이나요? 걔를 누르면 빈 종이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는 아래 한글은 문서를 따로따로 만들 수 있어요. 새 문서 해가지고 별도로 이 문서 만들고 저 문서를 따로따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밑에 탭 구조로 빈 종이를 연습장에다가 하나, 둘 따로따로 넣어서 작업할 수도 있다. 근데 이 문서는 서로 다른 문서예요. 파일이 서로 다른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별개 창으로 작업하는 방법이 있고, 별개 창으로 작업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탭으로 구분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줄에 보시면 현재 제가 엔터를 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글자를 쓰게 되면은 이 글자를 쓰지 않습니까? 글자를 쓰고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하다 보면 현재 이 사람은 몇 번째 줄에 가 있고, 화면을 좀 올려놓고 보여드릴까요? 예, 여기 나와 있네요. 현재 몇 번째 줄에 가 있고, 네 번째 줄에 가 있고, 17번째 칸에 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현재는 전체는 한쪽 종이 한 장으로만 작업이 되어 있고요. 근데 글을 쓰다 보면 페이지가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페이지가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는 두 번째 쪽에 가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현재 내가 작업하는 문서가 전체 몇 페이지짜리 문서인지도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현재 커서가 어디 가 있는지, 23번째 칸에 가 있는지, 몇 번째 줄에 가 있는 건지, 그런 것도 볼 수가 있다. 또 하나, 삽입. 이거는 꼭 확인하셔야 돼요. 한번 눌러보세요, 마우스를. 삽입이란 위치를 클릭을 하면 수정으로 변하고요. 다시 누르면 삽입으로 변합니다. 또한 키보드에 가시면 엔터가 두 개가 있는데, 숫자판에 있는 엔터 말고 글자판에 있는 엔터가 있어요. 오른쪽 끄트머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 엔터 오른쪽에, 엔터 위에 백스페이스 있죠? 왼쪽 화살표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누르면 왼쪽 방향이나 위쪽 방향으로 지우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스페이스 오른쪽에 보면 인서트라고 하는 키가 있을 거예요. 인서트. 그걸 눌러보세요. 그리고 화면 그 부분을 보세요. 어떻게 변하는지. 인서트 키를 누르면 삽입 수정이라고 바뀔 거예요. 예. 우리말로는 삽입 수정이라고 되어 있죠. 삽입 수정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인서트 그 다음에 오버라이트 이렇게 써 있어요. 다른 말로는 이거 겹쳐쓰기죠. 겹쳐쓰기. 뭐냐면 삽입 상태에서 글자를 쓰면 글자가 밀려나가요. 뒤로. 글자가 여기 안녕하세요 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1, 2, 3 쓰면 글자가 밀려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삽입이 아니라 수정 상태에서 글자를 쓰면은요, 지워지면서 써져요. 오버라이트 덮어 쓰는 거죠. 덮어 쓰는 거. 그래서 간혹 보면 글자를 쓰는데 글자가 지워지면서 들어가네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수정 상태를 클릭하셔서 삽입으로 바꾸시면, 또는 인서트 그 키를 눌러서 삽입 수정으로 바꾸시면은, 예, 글자가 밀려나간다. 근데 밀려나가게 일부러 쓰는 경우도 있지만 덮어 쓰는 경우도 있어요. 덮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좀 감안하셔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문서 작성이나, 즉 아래 한글만 문서 작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엑셀도 그렇고 파워포인트도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상에서도 그 삽입 수정 상태가 돼요. 인서트 키 누르면. 이런 메모장 같은 경우에는 삽입 수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메모장은 이런 기능 저런 기능을 다 집어넣어 놓으면 메모장 작동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지금은 컴퓨터가 좋으니까 메모장 실행하는 거나 뭐 아래 한글 실행하는 거나 똑같지만, 컴퓨터 성능이 완전히 안 좋은 거, 아주 오래전 컴퓨터에서는 메모장은 금방 실행돼요. 아래 한글은 한참 오랫동안 있다가 실행이 되기도 하거든요. 메모장은 빨리 실행시켜서 글 쓰는 위주로 하는 거니까 기능이 없어요. 얘는 그런 기능이 없지만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뭐 이런 거, 아래 한글, 이런 패키지형 프로그램들은 기능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인서트하고 인서트 키 눌러서 삽입 수정 들어가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엑셀에서도 다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작동되는 거니까 그런 것만 여러분이 좀 참고하시면 되고,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본 메뉴 중에 보기에 가면 이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보기라는 메뉴 옆에 화살표 눌러서 뭐 문서창, 작업창, 도구 상자창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보기라는 글자를 클릭하면 옆으로 이러한 메뉴들이 떠 있죠. 리본 메뉴들이 있잖아요. 리본 메뉴. 근데 리본 메뉴의 왼쪽은 쪼근각 문서창 모양 설정이지만, 보기라는 메뉴 옆에 있는 펼침 목록의 첫 번째는 화면 확대예요. 화면 확대가 어디 있었죠? 오른쪽 끝에 있었죠? 이쪽에 있었잖아요. 그 쪼근각은 또 왼쪽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서하고 실제 메뉴판에 나와 있는 이 리본 메뉴 순서하고는 또 달라요. 근데 이 책은 최근 2015로 해놓고 나서 메뉴는 옛날 메뉴 얘기를 많이 들먹거려요. 새로운 메뉴 구조를 설명하지 않고 옛날 메뉴 설명을 해놓는데, 도구 상자에 가면 도구 상자 접기, 메뉴가 사라졌죠. 그렇죠. 이거에 이 메뉴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은요 표시가 되고, 다시 메뉴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근데 클릭을 하면 보이긴 보여요. 메뉴판을 클릭하면 보였다가 본문에 가서 클릭을 하면 다시 메뉴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메뉴를 더블 클릭하면 온전히 이제 표시가 된 거죠. 근데 저 위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접는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접는 과정. 이런 접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다 메뉴를 없앨 거냐, 기본 메뉴는 보이고 작업할 거냐, 아니면 필요 없다, 다 안 보겠다, 다 보겠다, 뭐 이제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오른쪽 끄트머리에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만 보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면 메뉴가 이렇게 되고, 다시 더블 클릭하면 펼쳐지고. 근데 요 기본 메뉴는 보인다 그랬죠? 그 기본 메뉴마저도 안 보겠다라고 하면 그걸 누르면 된다. 그러니까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특별한 게 아닌 것이 어느 순간에 특별한 기술이 되기도 해요. 어떤 분은 이 메뉴가 사라져 가지고 막 울상을 짓는 분도 있어요. 클릭하면 나타나는데 와서 보면 또 사라지고 하거든요.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컴퓨터는 어려워요, 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 컴퓨터를 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클릭,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흔히 많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이런 얘기를 하죠. 우클릭 하세요 이런 얘기도 하죠. 우클릭 처음 들어보세요?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식 명칭은 윈도우 상에서는 바로가기 메뉴라고 부르고요. 바로가기 메뉴. 학술적인 용어로는 콘텍스트 메뉴라고 불러요. 컨텍스트 메뉴라고 하는데, 컴퓨터 우리 윈도우 상에서는 바로가기 메뉴라고 부르고, 우리 컴퓨터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우클릭 하세요, 뭐 즉 이런 거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메뉴, 이거를 우리는 바로가기 메뉴라고 부른다. 이 세 가지, 왼쪽으로 클릭, 더블 클릭,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세 가지만 잘 하시면 컴퓨터는 잘 하실 수가 있고, 더불어서 트리플 클릭도 있어요. 하나 둘 셋. 여기서는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 돼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글자가 여기 다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하나 둘 셋. 그러면 한꺼번에 다 불러오게 되고요. 여기서 트리플 클릭하는 방법, 여기서 트리플 클릭하는 방법 다 달라요. 인터넷상에서 이런 기사거리에 가가지고, 이런 기사거리 같잖아요. 그렇죠? 기사거리가 아닌가? 요런 거 여기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블록 잡히잖아요. 그렇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이게 문단이에요. 문단. 예.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면 요게 문단이고, 여기는 줄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줄이 떨어져 있는데도 이게 한 문단이에요. 이거는 줄이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이게 한 문단이고. 트리플 클릭이라 그래. 땅땅땅 3번 누르는 거. 파워포인트도 가능하고 엑셀도 가능하고, 엑셀에서는 잘 안되겠다. 우리가 잘 모를 거예요. 아래 한글, 뭐 파워포인트, 뭐 MS 워드, 뭐 인터넷 이런 데서는 트리플 클릭도 가능합니다. 네, 그런 기능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쪽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쪼갠 각을 볼 건지 말 건지 그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쪽 가보세요. 쪽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쪽 메뉴에 가시면 왼쪽에 쪽 설정 그룹이라고 있잖아요. 그 중에 쪽 여백이라고 있죠. 쪽 여백. 근데 쪽 여백에 가보시면 화살표가 있어요. 또 그 옆에 세로 쓰기도 화살표가 있고요. 근데 가로 쓰기는 통으로 돼 있고, 세로 쓰기는 그림 따로 글자 화살표 있는 거 따로따로 돼 있어요. 자, 화살표가 돼 있다는 거는 뭔가 더 있다는 뜻입니다. 뭔가 더 있다는 뜻이에요. 또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뭐가 있다는 뜻입니다. 얘는 없다는 뜻이고요. 이 화살표가 있다는 거는 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쪽윤곽에 가셔서, 쪽여백에 가셔서 기본. 근데 좁게 해놓은 것 같아. 아까 원래는 얘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야. 기본.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보세요. 왼쪽과 오른쪽 위 여백이 많아졌죠. 15cm 눈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5cm 눈금이 실제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여백이 너무 많아. 그 여백을 줄일까? 어떻게 줄일까? 아예 많이 넣을까? 더? 아니야, 여백을 줄일 거야. 좁게 할 거야. 근데 논문 같은 거를 쓰다 보면 여백이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 밑에 쪽 여백 설정이라고 따로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뭐 논문에서 요구하는 뭐 여백을 따로 정해줘야죠. 그때는. 그렇지 않고는 기본적인 게 기본 여백으로 놓고 하시면 돼요. 기본 여백. 왼쪽 3cm, 오른쪽 3cm, 위에 3.5cm, 아래 3cm. 그러니까 머리 띄고 꼬리 띄고 지느러미 띄워놓고 보면 먹을 게 별로 없는 그런 여백 구조죠. 요게 한글 2010이나 한글 2007의 기본 화면입니다. 예. 18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문서를 기본적으로 작성할 건데요. 여기 환경 설정하는 과정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는데, 일단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이제 할 겁니다. 조금 그걸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교재 18쪽에 보면 애국가라고 나오죠. 애국가를 지금부터 입력할 겁니다. 이대로 입력하시던 어떻게 입력하시던 간에 입력을 한번 해볼 거예요. 도구라는 메뉴에 가서 보시면은, 책에서는 펼치 목록을 누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뭐 환경 설정이라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지금 환경 설정이 없죠. 어디 있나요?
자, 도구에 가면 끄트머리에 환경 설정이 있는데 일단 환경 설정 한번 눌러 볼게요. 도구라는 메뉴 그 펼침 목록에 가서 환경 설정에 가보면 책에는 뭐 10분 무조건 자동 저장할 거냐, 10초마다 쉴 때 자동 저장할 거냐, 뭐 압축 저장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이 기업에서 직장에서 작업을 하실 때는 백업 파일을 만드는 연습 습관을 가지세요. 백업 파일. 백업 파일은 뭐냐면 내가 지금 저장을 하게 되면 그 저장하기 이전에 작업했던 것도 있잖아요. 저장하기 직전에 저장됐던 거, 걔를 보관해 주는 거예요. 1차 백업만 됩니다. 이제 우리 PC는 1차 백업만 돼요. 근데 이제 이게 N차 백업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저장 명령을 100번 누르면 그 100번 전에 저장했던 것들이 계속 저장이 되니까 너무 자료를 많이 차지해서 1차 저장까지만 된다는 거죠. 백업 파일을 만든 상태에서 작업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저장하면 직전에 저장된 거는 백업 파일로 따로 보관이 되기 때문에 문제시가 됐을 때 걔를 불러올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10분이 지나면 무조건 얘는 저장이 돼요. 근데 지금은 파일 이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상태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정전이 되거나 그러면 글은 잔뜩 써놨는데 저장을 안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시 이제 정전이 해결이 돼서 한글 2010을 실행하면 직전에 작업하던 게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 우리 그린 컴퓨터, 그린 기능이라고 과거에는 했었어요. 근데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죠. 환경 설정에 가시면은 무조건 자동 저장.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10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또 저장이 돼. 그 이름으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좋다. 그 다음에 이 책에는 지금 그 얘기 하는 것 같아. 무조건 자동 저장 요거 19쪽에 보면 나와 있죠. 체크하는 거. 그 다음에 보시면은 글꼴 사용자 정보, 사용자 정보 한번 가보세요. 여기는 이제 뭐 우리 교육기관이니까 교육기관 이름으로 이름이 들어있겠지만 저는 제 이름을 여기다 등록을 해놨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문서를 만드시잖아요. 문서를 만들면 저도 여기다가 여러가지 문서를 제가 만들어 놓습니다. 저에 대한 개인적인 자료도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력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밑에 뭐라고 되냐면 지은이 호스트 대표 이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문서는 당연히 제 이름으로 만든 거겠지만 남이 만든 문서를 불러와서 고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력서 텍스트 똑같이 얘는 이제 글자 위주로 만든 거고요. 여기에도 보면 영어로 되어 있네요. 지은이가 이정민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놔야 되는 거죠. 자기 이름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다가 회사 이름, 내가 예를 들어 뭐 서초 주식회사다. 직책은 예를 들어서 뭐 과장이다, 영업부다,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 사람에 대한 신상 정보를 가지고 내가 문서를 만들 때 자동으로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아, 이 사람은 서초 주식회사 영업부 과장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저는 이게 이제 제 사업체 이름이 호스였는데 이제 그거는 좀 정리했고요. 뭐 예전대로 따진다면 여기 이제 뭐 대표 이렇게 돼 있겠죠. 뭐 제가 만든 문서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뭐 회사 전화번호라든지 주소 같은 거, 우편번호, 주소를 적어 놓으면은 다음에 문서를 만들 때 되게 도움이 돼요. 이렇게 하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본문과의 배치, 개체라는 탭이 있어요. 개체 탭. 이 본문과의 배치가 있는데 이 본문과의 배치를 어울림으로 넣을 건지 아니면 여기에 자리 차지를 할 건지도 미리 지정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외부에서 그림을 가져오는데 이력서를 만든다 보면 이력서 안에 그림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뭐 레시피를 만든다 그러면 찍은 사진도 불러와서 뭐 레시피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거를 자리 차지로 만들 건지 어울림으로 만들 건지 그때그때마다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어울림이 편해요. 어떨 때는 자리 차지가 편하고요. 근데 자리 차지를 해놓고 설정을 해놨는데 매번 할 때마다 어울림으로 바꾸려면 귀찮잖아요. 그럼 아예 어울림으로 고쳐놓고 설정을 해요.
그리고 사진을 가져오면 이제는 어울림 구조로 들어오니까 내가 편리하게 작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또 자리 차지가 편할 때는 미리 자리 차지라고 세팅해놓고 그림을 불러오면 자리 차지 형태로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학습은 따로 하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설정해주는 기능이 있다더라 하는 거. 또 새로운 문서, 여러분이 문서를 만들 때 아까 그랬죠. 왼쪽 오른쪽 여백이 너무 많다. 왼쪽이 3cm고 오른쪽이 3cm고 위쪽 2cm 아래쪽 뭐 몇 cm 이렇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왼쪽 오른쪽 15mm만 줘요. 15mm면 여백이 많지 않은 거죠. 결국은 뭐다? 본문에 글을 많이 쓰겠다 이거죠. 본문에 글을 많이 쓰겠다. 그러면 여기 이제 뭐 20, 20을 보통 두면 돼요. 위에 20, 여기 아래 15가 되는 거죠. 머릿말, 꼬릿말, 위쪽, 아래쪽은 다 다른 영역인데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설정을 한다든지, 아니야 나는 항상 가로 문서를 많이 만들어. 그럼 가로로 세팅하는 거예요. 가로로. 그 설정을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다음에 아래 한글을 실행하면 그땐 가로 문서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할 때마다 쪼개가서 나는 가로로 할 거야 이러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가로로 설정해 버리면 편한 거죠. 도구에 가서 환경 설정을 세로로 다시 돌려놓을게요. 가로 놓으면 또 불편하니까 여기서는 세로로 바꾼다든지 요런 거. 그 다음에 뭐 금칙 처리라는 것도 있어요. 금칙 처리. 금칙 처리는 뭐냐면 글 앞에 문서를 이제 글을 쓰면 요 앞부분, 제일 앞부분 있잖아요. 앞글자. 동자나 남자나 가짜나 일자, 이 앞자리에 오면 안 되는 글자가 있어요. 따옴표 닫기, 괄호 닫기, 느낌표, 마침표는 앞에 오면 안 돼요. 괄호 여는 거, 따옴표 여는 건 앞에 와도 돼요. 근데 따옴표 닫는 거는 앞에 오면 안 돼요. 그 금칙 처리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도 금칙이라 해서 끝에 이 끝글자, 여기서 글자를 쓰다 보면 이렇게 넘어가서 다음 줄로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끄트머리에 괄호 열기, 따옴표 열기 이런 건 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행두 금칙, 앞에 오면 안 되는 거는 앞에 오면 안 되는 건 행두 금칙, 뒤에 오면 안 되는 건 행말 금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앞에 금칙, 뒤에 금칙. 워드 자격증은 이게 나와요. 이론 시험에. 그 실기 시험에 이런 금칙 문자를 어기면 감점이 엄청 큽니다. 최저 위반이라서 5점 감점을 줘요. 이제 이런 거를 뭐 우리는 지금 모르셔도 상관없지만 문서를 한참 만들다 보면 어색할 때가 있어요. 어색할 때. 그런 금칙 문자를 잘못 처리해 가지고 문서를 생산해서 뭐 윗사람한테 보내거나 또는 뭐 어떤 기관에다 이렇게 행정기관에다 보내게 되면 그쪽에서 여기는 문서 작성도 할 줄 모르네 라고 판단하고 보류를 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기타 여기 보면은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기는 뭐 특별한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것들이니까 상관없는데, 금칙 처리나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근데 새 문서 같은 경우는 항상 문서를 실행해 놓고 새 문서를 만들어 놓으니까 여백이 안 맞아서 그때그때 또 고치거든. 아예 고쳐놓고 시작하자 이거죠. 여기서 그러면 내가 새로운 문서를 만들 때마다 이미 내가 지정한 형태로 나올 거다. 그래 생산하는 시간이 빨라질 거다 라는 거죠. 그런 종류. 그러면 아까 금척 처리에서 기본을 해놓으면 예, 그러면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다가 이거를 고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기본 값으로 놓으면 얘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 사용자 설정에 들어가서 얘를 고칠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고 가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가감을. 근데 일반적으로 행두 금칙이나 행말 금칙은 이게 대부분이에요. 이걸 사용자 설정으로 내가 섣불리 건들지 말고 기본 값으로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앞에 오면 안 되는 건 대부분이 느낌표나 괄호 닫는 거나 쉼표나 뭐 여는 건 앞에 오면 안 되고 닫는 거는 또 뒤에 오면 안 되고 그런 거죠. 이런 겁니다. 여기 만세 해놓고 뭐 우리나라는 뭐 가로 열고 가로를 열어서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안녕이라고 썼더니 안녕이 이제 앞으로 가면 괜찮은데 그렇죠?
요렇게 되면 괜찮은 거예요. 요렇게 되면 글자가 괜찮은데 이렇게 밀려나가서 어떻게 하다 보면 이 안자가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괄호가 이렇게 밀려버렸잖아요. 뒤에.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최저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일부러 제가 스페이스바를 띄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물고 다녀요. 알아서 움직여지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인위적으로 우리가 건들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21쪽에 나와 있는 아까 인서트 키 누르는 거 있었잖아요. 삽입과 수정이라는 개념, 그것도 알고 계셔야 글자 쓰다가 막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미 문서를 만들었으니까 이미 문서 만든 거를 가지고 한번 저장을 해 볼게요. 자, 앞 글자는 애국가라는 글자를 썼어요. 그리고 파일에 가시면 저장 명령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 메모해 드릴게요. Alt S 누르셔도 되고 디스켓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저장하셔도 되고, 예, 저장을 누를 겁니다. 최초 저장하게 되면은 이름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이름을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 문서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애국가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저장할 거예요. 이제 상단에 애국가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도구 옵션 환경 설정에 가서 환경 설정에서 우리가 백업 파일 만들기로 했었잖아요. 백업본 만들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컴퓨터의 내 문서에 가시면 애국가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9월달 문서고요. 9월달 문서고 지워버릴게요. 자, 이제 이렇게 문서가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 애국가라고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저장을 한번 더 눌렀어요. 저장을 한번 더 누르면 백업 파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애국가 한자로 바꿨어요. 한자로 제가 바꿀 겁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여기 저장된 거는 한자로 바꾼 상태에서 저장된 거고, 요 백업 파일은 아까 애국가를 한자로 바꾸기 이전 상태에 저장된 거, 그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저장을 또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저장을 누르면 요거나 이거나 같은 내용이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저장을 계속 누르면 요거를 저장한 거니까, 그리고 그 직전 것도 요거 저장된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본문이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본문이, 이게 원문이 사라지게 되면 백업 파일을 불러와서 고쳐가 나가면 된다 하는 거죠. 자, 엔터라는 개념은 뭘까요? 엔터는 줄바꾸기일까요? 아니고요. 문단 바꾸기예요. 문서 생산할 때는. 그럼 줄바꾸기는 뭘까요? 자, 쉬프트 엔터를 눌러보세요. 쉬프트하고 엔터를 눌러보시면 모양새가 다를 겁니다. 그냥 엔터를 누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엔터기 요 표시가 나는데, 예, 쉬프트하고 엔터를 누르면 화살표만 내려갈 거예요. 화살표만 요렇게 모양새가 다르죠. 그렇죠? 요게 줄바꾸기예요. 이게 줄바꾸기. 근데 우리는 문단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은 여기가 한 줄이 문단이지만 여러 줄이 문단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요 뒤에다가 스페이스바 하나 누르고 딜리트 누르면 지금 여기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얘가 한 문단이죠? 얘가 한 문단이에요. 그렇죠? 오른쪽 정렬하면 오른쪽으로 가고요. 가운데 정렬하면 다 가운데로 옵니다. 문단 단위마다 움직여요.
제가 여기를 블럭 잡아놓고 가운데 정렬하면 이 보우하라는 세 글자만 가운데로 가는 게 아니라 통으로 갑니다. 근데 엔터를 누르면 위하고 아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쉬프트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 글자랑 이 글자는 줄은 바뀌었지만, 자 여기 지금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나라 사랑하세 하고 무궁화 삼천리 후렴인데, 후렴하고 1절에서 4절까지가 어떻게 되나 보면 줄만 바뀌어있지 같은 문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엔터를 쳤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오른쪽 하면 얘만 오른쪽 가고 얘는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쉬프트하고 엔터를 쳤기 때문에 여기서 오른쪽으로 정렬을 하면, 얘를 오른쪽 정렬하면 위에 것도 오른쪽으로 가고, 얘를 왼쪽 정렬하면은 왼쪽으로 가고, 가운데 하면 가운데로 가요. 그러니까 줄만 바뀐 것 뿐이지 같은 문단을 사용한다. 그런 게 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서를 만들 때도 이렇게 엔터를 문단을 줄을 바꿀 거냐, 문단만 바꿀 거냐, 문단을 통으로 바꿀 거냐, 줄만 바꿀 거냐, 이런 개념도 우리가 좀 파악을 하셔서 어쩔 때는 문단으로 쓰는 게 편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줄만 바꿔서 쓰는 게 편할 수도 있고, 다르더라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건 가능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지금 그 후렴을 각 그 가사마다 후렴을 넣었어요. 복사해서 붙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오른쪽 하면 보면 1절만 가잖아요. 후렴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줄만 바꿔가지고 위에 1절이 오른쪽으로 가면 후렴도 따라가야죠. 그게 오히려 낫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때는 줄을 바꾸는 게 편하고, 어떨 때는 문단을 바꾸는 게 좋고 편하고, 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 정렬과 양쪽 정렬은 서로 다르다라는 거.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이 있는데, 왼쪽 정렬하고 양쪽 정렬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문단이 지금 한 줄이 안 되잖아요. 두 줄이 안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양쪽 정렬이나 왼쪽 정렬이나 같은데, 이렇게 문단이 두 줄 이상이 되면 왼쪽 정렬하고 양쪽 정렬하고 달라요. 왼쪽 정렬은 왼쪽에 맞추는 겁니다. 왼쪽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른쪽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오른쪽이 좀 많이 비었잖아요. 그래서 양쪽 정렬을 하면 왼쪽과 오른쪽이 꽉 차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이사이를 좀 벌려요. 사이사이를 벌려요. 당연히 오른쪽 정렬하면 다 오른쪽으로 몰리고, 왼쪽 정렬하면 왼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왼쪽으로 몰리니까 오른쪽이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오른쪽 정렬하니까 오른쪽으로 꽉 차고 왼쪽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근데 양쪽 정렬을 하면 왼쪽도 꽉 차 있고 오른쪽도 꽉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사이가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더 벌어지는 거죠. 조금씩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문서에서는, 즉 타자기는 양쪽 정렬을 하기가 힘들겠죠. 왼쪽은 맞출 줄 몰라도 오른쪽까지 맞추려면 되게 어렵겠죠. 근데 컴퓨터에서는 양쪽 맞춤을 하는 게 정석이에요. 특히 아래 한글은 왼쪽 정렬을 하면 왼쪽은 많은데 오른쪽이 들쑥날쑥해요. 지금은 글자가 별로 없어서 이 상태에서는 왼쪽이나 양쪽이나 동일합니다만, 여러 줄이 걸치면 분명히 달라져요. 그래서 왼쪽 정렬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양쪽 정렬하세요. 자, 정렬을 오른쪽으로 보냈던 거 원위치 하세요. 그러면 왼쪽으로 와요. 왼쪽이 아니라 양쪽이에요. 양쪽. 그렇게 해줘야 보기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하고
이제 문서를 만들면 저장이 됐으니까 끝난 거겠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암기 사항들이 있는데 새로 만들기 다른 말로 색을이죠. 색을 이건 뭐라고 부르냐면 Alt 키 누르고요, N, Alt N. 그 다음에 열기, 불러오기죠. 불러오기, 다른 말로 열기. 이미 만들어진 문서를 가져올 때 쓰는 것. 이거는 Alt 플러스 오픈, O. 이건 New, 이건 오픈. 저장하기. 이거는 Alt 플러스 S, Save. 이거는 New라는 거죠. New. 이거는 오픈. 이거는 Save. 그 다음에 인쇄하기. 이거는 Alt 플러스 P, 프린트의 줄임말이죠. 프린트. 그 다음에 우리 많이 아는 거 뭐 컨트롤 키 눌러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MS에서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서는 Alt 대신에 컨트롤 키 누릅니다. 컨트롤 N, 컨트롤 O, 컨트롤 S, 컨트롤 P 이렇게 눌러요. 여기서는 컨트롤 O 그럼 열기, 컨트롤 S 세이브, 컨트롤 P 누르면 인쇄. 아래 한글만 유난히 Alt로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Alt N 그러면 Alt N 누르면 새로운 문서 만들어지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Alt S죠? Alt S 그럼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저장 버튼 눌러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파일에 가서 저장하기, Alt S, Alt O, Alt N, Alt V도 있네요. Alt V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그 다음에 P, 인쇄 어디 갔지? Alt P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본적으로 Alt N, Alt O, Alt S, Alt P. 그 다음에 뭐 Alt V도 있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MS에서는 Ctrl N, Ctrl S, Ctrl O, Ctrl P 이렇게 누른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아는 것 중에서 Ctrl 키 눌러서 A. Ctrl A가 뭐예요? 눌러보면 되지 뭐. Ctrl A 전체 선택. Ctrl B. 자, 블럭을 잡고요. Ctrl B 그러면 진해요. 진한 글자. Ctrl B. 볼드. 굵은 글자. 요거. 블럭 잡고, 우리 블럭 잡고 나서 이렇게 가가가 첫 번째 나온 굵게 하는 거 있죠? 여기는 Alt Shift B라고 되어 있는데 Ctrl B 해도 돼요. 엑셀에도 동일한 거고요. Ctrl C 아시죠? 많이 해보셨을 텐데. Ctrl C 이건 복사죠. 복사. Ctrl V, Ctrl X. 그 다음에 Ctrl I. Ctrl 플러스 U. Ctrl B는 굵게. Ctrl I는 기울임. 이태릭이라고 하죠. 글자 이렇게 옆으로 눕는 거. 이태릭. 이거는 U, 언더라인, 밑줄. 뭐 Ctrl C, 그 다음에 뭐 Ctrl X, Ctrl V 이런 거 있잖아요. 잘라내기, 복사하기, 붙여넣기 이런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아시면 남들 메뉴판 찾아갖고 헤매고 있을 때 척척척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 저도 예전에 아래한글 처음 했을 때는 여기 있는 메뉴를 거의 다 외워서 썼어요. 왜? 그땐 마우스가 없던 시절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키보드로만 갖고 해야 되니까 F10번 눌러. 자, 지금 F10번 넣기 눌러서 메뉴를 부르거나 Alt키 눌렀다 띄면 메뉴가 열리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아요. 보세요. 이것도 Alt키 눌렀다 띄면 이렇게 메뉴가 열립니다. 엑셀도 그래요. 파워포인트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거 있죠. 인터넷 실행했는데 여러분들 메뉴가 안 열릴 때 있잖아요. 여기 메뉴 아무것도 없죠. 메뉴 아무것도 없잖아요. Alt키 눌렀다 띄면 메뉴 보이잖아요. 메뉴 보이죠? Alt키 누르면 메뉴 열려요. 이렇게 안 보이던 메뉴도 Alt키 누르면 되는데 이걸 굳이 메뉴를 여기다 표시해래. 공간도 없는데.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Alt키 눌렀다 띄면 무조건 메뉴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런 것도 좀 약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저장하는 건 연습을 드렸으니까 저장하시면 되고, 자, 블럭 설정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블럭 설정하는 거. 지금 요 글자 우리나라 만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딜리트 키 눌러볼게요. 우리나라 만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그래서 아래 글자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끔 해보세요. 그래서 저처럼 한 줄이 아니라 두 줄 정도가 보이게끔 한번 해보세요. 1절하고 2절하고 합치면 두 줄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키보드로 블록 잡는 건 여러분들 알려드려도 귀찮아 하실 것 같아서 말씀으로만 잠깐 들려드릴 텐데, 원래 블럭은 어떻게 잡는 거냐면요, F3번 키 눌렀다 띄고 키보드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블럭이에요. 아래 한글에서는 처음에 이찬진 씨가 개발을 할 때 F3번 키 눌렀다가 띄고 키보드로 좌우 상하 움직이세요 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게 블럭입니다. 그리고 윈도우 상에서는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블럭이 돼요. 왼쪽이나 오른쪽에 쉬프트 키가 있잖아요. 그 왼쪽에는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화살표나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면 블럭이 됩니다. 해보셨어요? 근데 보통 우리 이렇게 안 하죠.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 하잖아요. 이게 제일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키보드로 할 때가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거 끝나고 나서 한번 해볼게요. 자, 마우스로는 이렇게 합니다. 글자를 클릭하면 커서가 들어가고요.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단어가 선택됩니다. 네, 일편단심일세 땅땅 단어가 되고요. 우리나라 만세 땅땅, 그럼 옆에 있는 빈칸까지 포함해서 단어가 선택돼요. 그리고 글자에 있는 영역을 하나 둘 셋 트리플 클릭이라고 하죠. 하나 둘 셋 그러면 문단이 선택됩니다. 문단. 해보셨어요? 예. 그 다음 이 여백자리 있죠. 여백자리 왼쪽에 여백자리 있잖아요. 이 여백자리는 아무리 쪼갠 걸 해제하더라도 여백은 보입니다.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가 그 여백에 가시면 한시 방향을 가리켜요. 일반적인 마우스 포인터는 화살표가 11시 방향을 가리키는데 요 여백 라인에 가져가면 1시 방향을 가리켜요. 그렇죠? 거기 이때 클릭하면 한 줄 이때 땅땅 두 번 클릭하면 더블 클릭하면 문단, 하나 둘 셋 트리플 클릭하면 문서 전체. 그게 100페이지든 500페이지든 간에 문서 전체. 그리고 얘를 복사 해서 다른 데 붙여넣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A, 컨트롤 A가 전체죠. 컨트롤 A도 전체고요. 그리고 컨트롤 B 누르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컨트롤 B. 그럼 다시 눌렀다 뛰면 진하고, 다시 컨트롤 B 누르면 안 진하고, 컨트롤 U 밑줄, 컨트롤 I 기울이고 안 기울어지고 나타나죠. 그렇죠? 컨트롤 B 누르면 블럭 설정되어 있는 것이 진해지고 안 진해지고, 컨트롤 U 누르면 언더라인 밑줄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하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마우스를 클릭하셔도 되지만 급히 작업해야 될 때는 키보드로 빨리 작업을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어떤 작업을 하다가 안 할 거야 그러면 ESC 키 누르면, ESC 키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키보드 제일 왼쪽 위에, ESC라고 되어 있는 거, 이스케이프 키. 블럭을 설정했는데 ESC 키 누르면 해제가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엑셀 같은 경우에는, 엑셀을 대부분 해보셨다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리면, 엑셀에서는 마우스로 블럭을 잡고 복사 명령 컨트롤 C를 누르게 되면은 점선이 생겨요. 주변에. 왜 안 나타나지? 되게 늦습니다 지금. 자, 엑셀 한 번씩 다시 실행해 볼게요. 잡고, 제가 블럭을 잡고 컨트롤 C 누르면 복사가 돼요. 그러면 얘가 항상 복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쪽 영역을 눌러서 컨트롤 C 누르면 복사가 되면 이쪽 영역은 깨지는 건데, 복사 명령을 안 걸고 깨트리는 방법은 ESC 키 누르면 복사가 해제가 돼요. 이스케이프라는 키는 어떤 걸 하겠다라고 계획을 먹었다가 안 할래, 취소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엑시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 입구에 있는 거. 비상구. 비상구는 길이 있는 탈출이고요. 이스케이프는 길이 없는 탈출구입니다. 아무 때나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이스케이프란 뜻이에요. 예, 그거를 사용하시면 되고,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질 텐데, 자,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1, 2, 3, 4, 6, 7, 8, 9, 0. 자, 이거를 여러 줄 복사해 볼게요. 이건 마우스라는 것보다 키보드가 빨라요. 자, 보여드리면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거를 블럭을 잡는데, 블럭 어떻게 잡을까요? 여기에서부터 옆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요. 블럭을 쉬프트 키 누르고 키보드를 내려가면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옆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블럭 잡은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블럭을 잡아서 밑으로 내려갔어요. 커서가. 예를 들어서 블럭을 이렇게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잡아서 복사하고 붙이면 옆으로 갑니다. 그런데 쉬프트 키 눌러서 내려가면 저 끄트머리에 있는 엔터 표시까지 포함해서 내려갔어요. 그리고 복사를 하고 붙이면 내려갑니다. 이렇게 줄 단위로 블럭이 잡히는 거죠. 뭐 여러 개를 하던 하여튼 이렇게 블럭을 잡아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여기 0 보이세요? 0 0들이 지금 요렇게 있죠. 저처럼 해보세요. 이렇게 0만 요 0만 블럭 잡아보세요. 0만. 자, 이렇게 아까는 0을 블럭을 잡을 때 우리가 F3번키 눌렀다 그랬잖아요. 쉬프트 키 눌렀다 그랬잖아요. 마우스로 드래그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가나 보세요. 이렇게 가잖아. 블럭이 이렇게 잡히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블럭이 아니라 사실 영역이라고 하죠. 영역. 요렇게 달리 갑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0 앞에다 클릭하시고요. F4번 키 한번 눌렀다 뜹니다. F4번 키. 그리고 옆으로 가서 내려가세요. 화살표로. 그러니까 마우스로 하실 때는요. F4번 키 눌렀다 띄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F4 마우스로 하면 이렇게 블럭이 됩니다. 줄 단위로 블럭이 돼요. 칸 단위 이렇게
이때는 키보드로 하는 겁니다. F4번 키 눌렀다 띄고 옆으로 밑으로 그러면 칸 단위로 쭉 블럭이 돼요. 영역. 이걸 영역이라고 하고 블럭이 아니라. 얘를 없앨 수도 있고 얘를 진하게 할 수도 있고 얘만 색깔을 빨갛게 할 수도 있죠. 파워포인트는 이런 기능 없습니다. 아래 한 그램 아래 있는 영역 기능이에요. 영역 기능. 그래서 키보드하고 마우스에 있는 기능을 조금 많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4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아직 설명 안 드린 거 몇 가지 있으니까는요.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또 이어서 할게요. 자, 이렇게 그냥 들어가면 줄 단위잖아요. 줄 단위. 문단 단위인데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가고 밑으로 가게 되면 칸처럼 되죠. 칸처럼 돼요. Alt 키가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에는 Alt가 되나요? 오른쪽은 Alt가 안 돼요. 오른쪽 컨트롤 키도 안 먹어요. 기본적으로. 쉬프트는 양쪽에 두 개가 다 작동이 되는데 컨트롤 키하고 Alt 키는 왼쪽 것만 작동돼요. 오른쪽에는 작동이 안 돼요. 예. 그래서 기계식 키보드라고 있어요. 기계식 키보드. 게이머들 많이 쓰는 기계식 키보드는 한영 한자가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Alt 키로 눌러서 컨트롤 키 눌러서 한영 한자를 바꿔요. 오른쪽 게 있는 거. 왜냐면 오른쪽 안 써먹거든 잘. 엑셀에서도 오른쪽 컨트롤 Alt는 안 돌아가요. 왼쪽 거만 움직이는 건데. 윈도우에서는 다 움직이는데 윈도우에서는 자, 하여튼 간에 우리가 이제 마우스라는 문화에서 키보드라는 문화로 바꾸라는 뜻이 아니라 키보드 문화도 있다라는 거. 키보드 기술도 있어야만이 아무래도 좀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를 좀 볼게요. 우리가 이제 뭐 블럭을 잡던 뭐 컨트롤 C 누르면 복사하고 컨트롤 X 누르면 잘라내기잖아요. 잘라내기와 복사 아시죠? 그렇죠? 자, 요거는 복사고, 이건 복사고, 컨트롤 키 눌러서 컨트롤 플러스 X, 요거는 잘라내기, 다른 말로 오려두기라고 하죠. 오려두기. 그리고 컨트롤 V는 붙이기죠. 붙이기. 다른 말로 붙여넣기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복사는 뭐죠? 원본을 그대로 두고 하나 더 보관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넣기 하면 하나 더 생성되는 거고, 잘라내기 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이동하는 거죠. 자, 제가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블럭 잡아서 잘라내기 해서 여기다 붙이게 하면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복사해서 위에다 놓고 붙이기를 하면 밑에도 있고 위에도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사는 원본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블럭 설정한 거를 어딘가 하나 보관해 두는 거죠. 보관해 두고. 잘라내기 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어떻게 된다? 원본이 사라진 상태에서 붙여넣기 하면 글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때 복사나 잘라내기는 어디로 가 있잖아요. 그게 클립보드예요. 클립보드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붙는 거예요. 사실. 예, 클립보드 보셨을 텐데 집게판, 여기 집게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집게 달려있는 거, 종이 집어넣는 거, 연습장. 클립이 붙어있는 판때기라고 해서 클립보드라고 하고요. 초등학생들은 문방구에 가서 집게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집게판. 그게 우리가 양이 하나든 두 개든 여러 개든 간에 무조건 복사를 하게 되면, 잘라내게 하면 클립보드라는 곳에 가 붙습니다. 그리고 붙여넣기를 하면 클립보드에 가 있던 애들이 계속해서 붙는 거예요. 그게 그림이든 동영상이든 낱글자든 여러 개든 간에 하여튼 간에 하나만 기억해요. 클립보드는 클립보드는
주기억 장치를 사용합니다. 주기억 장치. 그래서 전원이 꺼졌다가 다시 켜지면 클립보드 내용이 사라져요. 그렇게 해서 잘라내기, 복사하기, 붙여넣기 이런 걸 이용합니다. 우리 25페이지 보시면은 F3번 키를 누른 후 방향키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한 단어는 F3번 키 두 번 누릅니다. 여기에서 여기 보면 이렇게 F3번 키를 하나 둘, 아니면 여기 가서 F3번 하나 둘 이렇게, 아니면 하나 둘 셋, 마우스를 클릭, 더블 클릭, 트리플 클릭 이런 것처럼 그렇게 되고, 화살표로 이제 뭐 이렇게 드래그, 가장 만만한 게 드래그죠. 근데 이제 정확한 거는 땅땅 단어 단위별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전체 선택, 아니면 여기 여백 설정에 가서 여백에 가서 하나 둘 셋 이래도 되고. 예. 책에 25쪽 중간에 보면 블록 지정하는 방법 나와 있어요. 근데 영역은 지금 안 나와 있나요? 거기에? 자, 24쪽 왼쪽에는 클립보드라는 말이 나왔어요. 클립보드는 복사나 잘라내기를 했을 때 그 내용이 보관되는 공간을 클립보드라고 한다라는 거. 그 양이 많던 적던, 그것이 글자던 아니면 그림이던 아니면 뭐든지 간에 한 가지만 저장한다. 한 번에 하나만 저장한다. 그 다음에 아래 한글에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블록을 제가 잡았잖아요. 이 상태에서 저장하면 뭐가 될까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저장하면, 자, 여기 보시면 블록 저장이라고 따로 있죠. 2007에서는 우리가 보통 저장을 하게 되면은 얘만 따로 저장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장을 했잖아요. 근데 다 필요 없거든. 난 요것만 필요해, 요것만.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다 지우죠. 이거 다 지우고 다시 저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저장 옵션에 가면, 저장의 펼치 목록에 가면 블럭 저장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요 글자만, 지금 블럭 잡은 영역만 다시 저장하는, 요것만 따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한글 2007에서는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저장 명령을 걸면 그것만 저장돼요. 2010에서는 그냥 저장 명령을 누르면, 이 상태에서 그냥 저장 명령을 누르면 그냥 이 통째로 저장이 되는데, 요것만 따로 저장하고 싶다? 그럼 옆에 가서 블럭 저장. 그리고 PDF 저장도 있어요. PDF 저장. 블럭을 잡으면 블럭만 되는 거고, 그냥 클릭을 하고 PDF로 저장하면 아크로벳 파일로 저장을 하는 거죠. 아크로벳. 아까 선생님 아크로벳 말씀하셨잖아요. 이 아크로벳 파일은 남이 못 고쳐요. 거기다가 이렇게 색연필 칠한 것 같은 효과는 들어가는데 이게 저장이 안 돼요. 글자를 못 고쳐요. 그러니까는 내가 만든 교환을 누구한테 줬더니 이거 다 뜯어 고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뭐 교환 만들어 준 사람이 싫죠. 뭐 대학 교수님들이야 뭐 자기 책에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뭐 교환 만들어서 주니까 상관없는데, 일반 저희 강사들은 죽기 살기로 만들어서 교환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하다 보면 파워포인트로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선생님, 교수님, 그 우리 교환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눈빛이 너무 애절해서 교환을 드리죠. 그리고 게시판에다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는데, 그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은 교환을 고쳐가지고 개인이 써요. 그거는 사실은 저작권 위반이다라는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첫째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 교환을 남이 못 건들게 막아야 되죠. 보기만 하게끔. 그럼 보안에 가서요. 보안. 배포용 문서로 저장해서 보내줘도 돼요. 보안이라는 메뉴 있죠? 그러면 저장을 눌러가지고, 일단은 인쇄도 못하게 막을 거냐? 인쇄는 해야지. 상대편이 인쇄해서 봐야 되잖아. 복사는 못하게끔. 복사가 제한된다는 건 뭐냐면, 마우스로 블럭이 안 잡혀도 오른쪽 누르면 복사가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복사가 안 돼. 그러니까 퍼다 나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사 제한은 걸고,
인쇄 제한은 해제하고, 그리고 쓰기 암호가 1, 2, 3, 4, 5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5글자 이상 해서 저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만든 문서는 자 보세요. 블록도 안 잡혀요. 여기 메뉴도 보면 작동 안 돼요. 메뉴가 저장 입력도 안 돼요. 그냥 인쇄는 가능해요. 인쇄는 가능한데 저장도 안 되고 얘를 뜯어 고칠 수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보내주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거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뺏겨 써야지 뭐. 근데 이거를 이제 다시 해제하려면 아까 1, 2, 3, 4, 5를 맞추면 해제 그러면 이제는 이제 블록을 잡아서 편집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도 교환을 누가 달라고 하면 이렇게 교환을 해서 보냅니다. 네. 그게 서로 기분 안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파워포인트로 만든 문서나 아래 한글 문서를 우리가 이제 저장을 할 때 PDF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 프린터로 인쇄할 때도 여기 보면은 이렇게 PDF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특히 아래 한글은 그림으로 저장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림으로. 얘가 이미지로 저장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실전을. 제가 이제 문서를 만드는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 강의 자료를 만들잖아요. 강의 자료. 자, 제가 이제 다른 센터에서 커말 자격증 강의를 합니다. 근데 커말 자격증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표지예요. 표지. 제가 아까 제 홈페이지 알려드렸었죠? 네. 홈페이지 알려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공부방이라는 곳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이 거기 가서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한번 가서 볼게요. 녹화 프로그램 때문에 메모리를 좀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좀 더디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공부방에 가시면은 공부했던 자료들이 그대로 이제 보이는데요. 자 여기 이제 한번 요거 수업한 걸 볼게요. 동영상 보이시죠? 동영상 이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아까 책 표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유튜브에 동영상을 제작할 때는 표지를 설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럼 이걸 딱 본 순간 아 이건 커말 자격증 2급 수업 내용이겠구나 하고 알 수 있잖아요. 몇 월 며칠자 수업이다 어디에서 강의하는 거다 라고 알 수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아래 한글로 만들어요. 아래 한글로 여기는 지금 그 원본을 제가 갖고 오지 않았는데 집에 있는 컴퓨터에 원본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아래 한글로 가로 페이지로 만들어서 테두리를 돌려가지고 테두리 두 줄짜리 테두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왼쪽에는 글을 쓰고 오른쪽에는 이제 이렇게 그림을 넣는 거죠. 책 표지를 다 그렇게 해놨어요. 모든 문서들은 다 그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책 표지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이거를 만들어서 이미지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이미지를 등록을 해서 겉표지를 써야 되거든요. 그때 얘를 저장을 할 때 저장을 인쇄 명령을 걸 때 얘를 그림으로 저장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으로 뭐라고 저장할 거냐면 애국가 그림의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PNG라는 그림을 많이 쓰거든요. 저장 그러면 얘가 어디 있냐면요 내 문서 안에 애국가라는 이름으로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요거 얘를 열어보면은요 그림이에요. 그림이라고 그림. 이거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치죠. 이걸 어떻게 고쳐? 그래서 교환을 좀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만든 교환을 이미지로 쫙 변환시켜 가지고 그걸 통으로 보내드리죠. 그럼 그분은 이걸 인쇄해서 보시면 되겠지. 뜯어 고치지는 못하죠. 죽었다 깨어나도. 그러면 그렇게 작업해 PPT에 그냥 붙여도 되겠네요. 이거를 파워포인트에다 붙일 수는 있는데 그 정도로 공을 들일 거라면 뭐 하시든 말든 뭐라고 안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제 교환을 본인이 파워포인트로 그림으로 만들어서 붙여가지고 어디다 공개했다가 걸리면 아니 제가 작업할 때
그렇죠. 내가 보는 거는 헌법이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어요. 이걸 제3자한테 보여주는 게 잘못이지, 남의 거를 내가 공부하겠다고 해서 프린터로 인쇄하거나 만드는 거는 저작권법에 걸리지는 않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교환을 보내드려요. 대신에 다른 데 보내지 마세요 라고 하죠. 그런데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파워포인트도 만든 문서를 이미지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아래 한글에서도 하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면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고치지는 못하도 그걸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있겠죠. 참고로 아까 보셨던 이 문서를 글자로 바꾸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근데 뭐는 못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편리하게 쓰는 거지, 자기가 편리하게. 자, 일단은 문서를 불러오는 기능은 아직 안 해봤고, 저장을 할 때 얘를 뭐로 저장한다? 이름을 바꿔서 저장하는 방법, 영역만 저장하는 방법, 이미지로 저장하는 방법, PDF로 저장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편하신 대로 저장을 해서 하시면 되고, 이미 만들어진 문서를 불러오는 방법은 파일에 가서 불러오기 누르시면 되고요. 아까 Alt5라 그랬잖아요. Alt5 누르시면 되죠. 이미 만들어진 문서, 이건 뭔가 볼까요? 이거 예전에 만든 문서인가 봐요. 예전에 만든 문서. 또 어떤 문서가 있나 볼까요? 여기에 이정민은 뭐지? 예전에 무슨 뭐 수업하면서 만든 문서인가 봐요.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를 지금 불러오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게 열기 눌러서 작업하는 방법. 열기 누르는 건 어려운 건 아니죠. 불러오기는. 자, 그 다음 28쪽에 한자 특수문자 입력하는 거. 우리가 이제 문서를 작성한다 그러면 글자,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글자들이 있고요. 엑셀하고 달리 아래 한글에서는 숫자, 글자 구별을 안 해요. 이제 표를 만들어서 표 안에다 놓고 계산을 할 때는 계산은 가능합니다. 엑셀처럼 합계 평균 계산하는 거 다 돼요. 그런데 이제 한자를 바꿀 때, 자, 한자 키를 누르게 되면 한자가 보이는데 이거죠. 한자로 단독 표기할 거냐, 우리말을 옆에다가 병행 표기할 거냐, 아니면 우리말 옆에다 한자로 병행 표기할 거냐, 이런 거. 아니면 위아래로 병행 표기할 거냐,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문서는 한자로 가급적이면 표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수업이니까 제가 한자로 바꾸는 연습을 하지만 여기서 한자로 바꿀 게 없어요. 뭐 백두산이 한자고 보우와 이것도 한자고 뭐 뭉우와 삼천리 화려강사 다 한자로 돼 있는 건데 우리나라 그 방송, 언론, 잡지, 출판, 여기에서 나름 규정한 원칙이 뭐냐면 가급적이면 우리말을 써라. 한자로 바꾸지 마라. 단 전문 학술적 내용들, 법률, 의학 또는 전문적인 거, 옛날 뭐 역사 문화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한자가 아니면 오해할 수 있는 글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용하되,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글자들은 다 우리말로 써라 하는 게 규정이에요.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신문, 언론, 이런 출판에서는 나름 정해진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뭐 삼천리가 한자 키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한자로 이렇게 눌렀잖아요. 이렇게 자료를 보내면 상대편이 뭐라고 한다? 되게 싫어해요. 그냥 다 우리말로 쓰는 거예요. 이런 거는 다 우리말로 써요. 예. 화려강산을 한자로 쓸 필요가 뭐가 있어? 다 우리말이라도 알아듣는데. 그렇죠?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에 의해서 외래어를 그대로 표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워크숍?
워크샵, 우리 보통 워크샵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워크숍이라고 쓰죠. 워크숍. 표기법이. 외로 표기법에 의해서 워크숍이라고 써요. 워크샵이 아니라. 워크샵이라고 쓰면 빨간 줄 나와요. 네, 빨간 줄 나옵니다. 워크샵, 이번 워크샵 참여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면 큰일 나요. 워크숍이라고 써야 돼요. 그게 표기법이 있어요. 그건 우리나라 외래 표기법이라든지 맞춤법에는 우리나라 언어 법이 있단 말이야. 그거 지켜줘야 돼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맞춤법 틀리면 그것도 참 그런 거시기하죠. 맞춤법 틀리면 큰일 납니다. 여기는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자른 것 뿐이고요. 사실은 둘은 듯이 아니라 뭐예요? 둘은 한 칸 띄고 듯이 들어가는 거죠. 철갑도 틀렸구나. 갑인데 철갑을 둘은 듯 하는데 이 둘은 듯을 왜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고 붙였었느냐? 팔토록에 세 글자가 붙었으니까 여기도 둘은 듯 세 글자를 붙인 거죠. 여기는 높고 구름 없이, 그러니까 두 글자, 네 글자 맞춰서 여섯 글자를 맞추려고 한 것 뿐이지. 사실 이것도 떨어뜨려야 된다. 이거지. 밝은 달은 뭐 이렇게. 그럼 운율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래서 띈 거지. 이건 뭐 표기법하고 다른 거잖아요. 운율이 우선이 되니까는. 예. 그런 거 지켜주시면 되는 거고. 그 나머지는 또 뭐가 있을까? 뭐야. 특별한 거는 뭐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서 작성할 때 아까 금칙 문자들은 뭐 알아서 움직일 테고, 그런데 이제 한자를 입력하는 방법들은 아셔야 돼요. 한자 문화권에서는 우리가 한자를 써야 되니까. 자, 애국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끝에 두 번째가 이렇게 책 그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자전, 옥편이 보여요. 애국가. 발음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장음이 들어가고, 명사. 그 다음에 사랑했자, 나라국자, 노래가자. 그 다음에 이쪽에 오른쪽에 보면 영어 발음 기호 같은 거 보이시나요? 이건 중국어 발음. 자,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라고 쓰고 한자키 누르면 여기 있잖아요. 한, 여기 고. 그러니까 한고 그러잖아. 한국이라고 하지 않고 한고. 발음이 중국어 발음도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옥편상에 나오는 부수 획수. 애국가 그러면 애자는 사랑 애자인데 마음 신변에 총 13획. 노래 가자 총 14획. 그러면 여기 입력에 가서 보시면은요, 한자가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한자 이렇게. 그렇죠? 입력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한자가 있는데, 한자 여기 보시면 종류가 뭐 있냐면 한자 색임 입력이라고 있어요. 색임 입력. 자, 눌러볼게요. 사랑애. 사랑애 넣기 누르면 애자 들어가요. 자, 한자 입력에 가서 한자 색임 입력. 나무목 목자 들어가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 거죠. 엄마 나무 목자 어떻게 써? 그러면 아빠한테 물어봐. 이러지 말고 요거 딱 가르쳐 주세요. 우리 애들도요, 초등학교 때 한자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랬더니 형제를 어떻게 써? 뭐 내 이름은 이게 이자가 무슨 이자야? 귀찮아 죽겠어. 날 잡아서 아래 한글 지 컴퓨터 있으니까, 저희 집은 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컴퓨터가 있었어요. 지들 몫으로. 제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좋은 건 아니더라도 조립해가지고. 그래서 아래 한글 깔아놓고, 자 여기 가봐. 형제? 그러면 형제라고 써봐. 그럼 이제 형제 이렇게 쓰죠. 한자키 눌러봐. 여기 뭐라고 돼 있니? 형아우. 요거는 뭐니? 형벌. 그럼 형벌이 뭐야? 그럼 형벌도 찾아봐야지. 국어사전. 여기 국어사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형벌. 형벌은 이거구나. 형은 뭐고 아우는 뭐구나. 두 번 다시 저한테 안 물어봐요. 한자에 대해서. 얘가 다 해결해줘. 자, 여기에
부수 획수. 아까 마음심이라고요? 하나, 둘, 셋, 넷, 4획이네 마음심은. 이게 마음심인가요? 아 여기 아니 어디 이거 불화자고? 마음심자가 어디가 있지? 왼쪽 첫줄 아 여기 있네요. 아, 그게 안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나머지 획수 있었잖아요. 나머지 획수. 7획이면 7획으로 되어 있는 거. 어긋날 비, 날랠 용, 용감할 용, 두려워할 망. 자 7획 말고 8획. 즐길 종. 이건 뭐지? 슬플 비. 넣기 누르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옥편을 공부 안 해본 사람은 부수 획수의 의미를 잘 모르시겠지만 뭐 단어 등록도 가능해요. 단어 등록. 잠깐만요. 여기 있나 모르겠다. 이정민 한자키 있네. 제 이름 등록해놨어요 예전에 수업하면서. 그럼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이 등록을 하시면 돼요. 한자 입력에 들어가서 단어 등록. 그건 이제 뭐 홍길동. 그래서 홍자는 뭐 요 홍자를 본래 요 홍자죠. 오죽하면 홍길동 홍이라고 불러. 바꾸고 길자는 건강 길할 길 뭐 이런 거 바꾸고 동자는 동력 동자 쓰나요? 뭐 아이동자 쓰나요? 움직일 동자 아이동을 써볼까 이거 바꾸기. 그럼 이제 홍길동이라는 글자가 나와서 이미 등록돼 있대. 이렇게 등록을 해서 여러분 글자를 쓰시면 돼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우리 가족 식구들 한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자로 미리 등록해 놓고 나서 쓰셔도 이상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한자 문화를 쓰니까 한자 문화가 있어서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특이한 거 하나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글자를 크게 보여드릴게요. 하하하 하라고 쓰시고요. 히읗의 아죠? 아자를 한번 더 누르세요. 아래아가 돼. 아래아 나랏 말싸미 뭐 이렇게 돼 있나요? 뒹귀은 못 들어가네. 뒹귀게 뒹자가 안 들어가네. 근데 이렇게 이게 맞나?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아래아를 쓰는 방법은요. 아를 두 번 누르면 아래아가 됩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MS 워드는 안 돼요. 엑셀 파워포인트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를 두 번 누르면 아래아로 변해요. 이렇게. 1933년에 사라졌던 아래아를 1990년에 이찬진이가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래아라는 거를 모르는 어린이들은 이거를 훈글이라고 읽고 한글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훈글이라고 읽고 뭐 아리랑 어디서 아래아는 들어온 것 같은데 아리랑 한글이라고 부르고 뭐 그렇게 불렀었어요. 초기에는. 지금은 아래아 한글이라고 보통 얘기하다가 아예 한글로 통일을 해버렸죠. 그냥 아래아라는 말은 안 쓰고 이렇게. 그래서 한자 바꾸는 거하고 좀 특이한 글자가 있어서 그래서 본래 그 한컴 회사가요. 한글 컴퓨터 회사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한컴 이랬었어요. 야, 니네 왜 A가 두 번 들어가니 그랬죠? 우리나라 사람은 알아듣죠? 아가 두 번 들어가면 아래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외국에서 좀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은 이제 하나로 줄었습니다. 한컴 홈페이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 뭐 좀 특이한 문화죠. 남들은 몰라보는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수기호 입력하는 거는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끄트머리에 문자표가 있는데 이건 외우세요. 컨트롤 F10번. 컨트롤 키 누르고 F10번. 이건 외우셔야 돼요. 메뉴판에 찾아가지고 어슬렁 하면 안 됩니다. 본래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는 기능도 있었어요. 근데 아래 한글에서는 안 먹고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서는 여기서는 돼요. 보여드릴까요?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이게 특수 문자들이 나옵니다. 또는 기억 눌렀다
띄우고 한자키 누르고 이렇게 하면 특수문자들이 나왔는데 아래 한글은 컨트롤 F10번 누르면 옛날부터 특수문자가 나와서 원래는 한글 문자표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문자를 입력하라 그러면 한글 문자표라는 말도 없이 그냥 문자표만 나왔었죠. 근데 2000년에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모여서 컨소시엄을 했는데 그때 유니코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전 세계 모든 알파벳을 어느 컴퓨터에든지 그대로 입력이 가능하게끔 규정을 짓자. 유니코드라 그래. 유니코드. 알고 계셔야 돼 이거는요. 자, 유니코드라고 해서 유니코드죠, 유니코드. 유니코드가 뭐냐면 2000년에 만들어진 언어 코드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언어를 표시 가능하도록 규정을 지었어요. 그러니까는 저기 몽골 지방에서 쓰는 언어가 있고 티베트 글자 언어들이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러시아 글자, 그 다음에 저기 사우디 그쪽에 있는 글자들도 우리나라 컴퓨터에서 입력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중국 사이트에 들어가면 중국어가 보여야 되고, 뭐 야후재팬처럼 일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일본어가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어가 보이게끔 규정을 줘야 되거든요. 당연히 러시아 사람도 네이버에 오면 우리나라 네이버 컴퓨터에 있는 모든 언어가 그대로 러시아 컴퓨터에도 떠야 돼요. 읽던 못 읽던 나중 문제고. 그렇게 만들어진 규정이 유니코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코드표가 새로 만든 게 유니코드 문자표인데, 가서 보시면 특이한 거 많아요. 우리나라 글자도요, 특이한 거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우리나라 말이 이렇게 복잡했었나 할 정도로. 이런 글자도 있네요. 이건 뭐라고 읽노? 갭, 겟, 겟, 갱, 겟. 이거는 겉은 알겠는데 이건 거에다 니은지. 많아요. 이거 무슨 글자? 이거 뭐라고 읽어요? 이런 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세 글자도 있어요. 리을, 비읍, 디귿. 지읒, 쌍비읍. 이건 뭐야? 쌍시옷의 디귿. 이거 뭐야? 욕할 때 쓰는 말인가? 쌍시옷. 네, 되게 어렵죠. 그렇죠? 이런 글자도 있어요. 이건 뭐야? 어떻게 쓰는 것도 모르겠는데. 요하고 이건 뭐지? 오하고 여하고 막 붙어 있고요. 네, 이런 게 본래 우리나라 말에 있었나 봐요. 태어나서 처음 보고요. 발음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뭐 특이한 거 있어요. 리을 비읍, 리을 쌍비읍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전치음이라고 있어요. 시옷자, 지읒자인데 지읒자도 특이하게 생긴 거 있어요. 지읒자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전치음이라는 제도 있고, 뭐 순경은 비읍, 반치음, 우리 예전에 우리 그런 거 배운 기억도 있을 텐데 하여튼 간에 우리나라에서도 쓰지 않는 우리말 기호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이것들이 외국 사람들 컴퓨터에서 그대로 다 떠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기 티벳 글자도 보이네. 티벳. 예, 미얀마. 요즘 개그맨들이 미얀마 해가지고 미얀마가 유명해졌는데, 옛날 버마. 옛날 그 우리나라 많이 죽었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예. 라오, 그루지아, 에티오피아, 뭐 이런 글자. 이런 글자들도 그대로. 이건 뭐 글자가 특이합니다. 이게 뭐지? 꼬불꼬불 돌다가 뭐 어디 산 넘어가는 건가? 이게 뭐 글자가 특이해요. 예, 뭐 이게 아랍어 보충 글자도 있대요. 되게 어렵습니다. 아랍어, 히브리어, 아르메니아 이런 글자들을 다 입력할 수가 있고요. 특히 한글 문자표에도 보면 우리 많이 쓰는 건 전각기호입니다. 전각기호 가면 이렇게 당구장 표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구장 표시, 뭐 별표 모양, 뭐 하트, 크로바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요거는 목욕탕이라고 하죠. 목욕탕.
온천 마크는 옆에 온천이라고 써 있습니다. 온천. 우리나라 표기법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요걸 보면 아 온천이다 그랬는데 이건 목간통. 온천은 따로 있습니다. 로마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아까 우리 애국가 입력할 때 로마 숫자 있었죠? 네. 1, 2, 3, 4. 아 이걸 고민하시더라고. 여기다가 특수문자 찾아가지고요. 로마자를 막 찾아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I자 하나 누르시면 되고 여긴 I자 2번 누르시면 되고 여긴 I자 3번 누르시면 되고요. 여긴 I하고 V 누르면 돼요. 로마 숫자처럼 보이잖아요. 보이면 되는 겁니다. 단 얘는 한 글자고 얘는 세 글자이기 때문에 범위가 다른 것 뿐이지 급한 대로 이거 쓰면 돼요. 근데 정확한 너비를 똑같이 맞추려면 뭐를 해야 된다? 특수문자표에 가서 천상 여기서 써야지 뭐. 이거를 써야지. 애국가를 뭐 우리가 교과서에 실는 게 아니라면 정확히 안 맞아도 되잖아요. 그냥 보기만 하면 되죠. 그때 그냥 알파벳을 쓰시면 돼요. I자나 V자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애국가 앞에다가 뭐 별표를 치는데 이렇게 별표. 여기 전각기호 1반에 가면 뭐 별표가 아까 어디 있었나요? 강사 마우스가 좀 껄떡껄떡거립니다. 좀 제대로 안 움직여서 그러는데 아까 어디 갔었죠? 별표? 엄마? 별표. 아 여기 있었네. 그랬죠? 근데 복사해서 끝에 가서 붙이면 되고.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이 기호 다음에 기호 전후는 띄워야 돼요. 특히 이런 마침표 있죠? 마침표 다음에는 무조건 띄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 붙이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떨어뜨려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 문서 작성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1 한 칸 띄우고 다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뭐야?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뭐 보기 1 뭐 이런 거 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네. 그때 요거 여기도 한 칸 띄워야 되고요. 여기도 한 칸 띄워야 되고요. 이거 안 띄면 안 돼요. 띄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룰이. 예.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단위 해서 한 칸 띄우고 콜론 한 칸 띄우고 뭐 원 이렇게 쓰는 거 있죠. 네. 제가 배울 때는 앞에 붙이고 뒤에 두 칸 띄우라고 예전에 배웠어요. 아주 예전에 상법에서. 근데 지금은 한쪽씩 띄웁니다. 단 시간을 표시할 때는 안 띄웁니다. 우리나라 시간 표기법은 24시각제를 써요. 이거는 문서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띄우시면 안 되고 그 외에는 다 띄우셔야 돼요. 그런 룰도 있습니다. 제가 문서관리 규정에 관한 거를 워크숍을 다니면서 우리나라 워드 자격증이 처음에 도입이 될 때 문서관리 규정에 의해서 문제를 냈었거든요. 공문서 작성하는 방법.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런 규정을 배운 거고요. 그런 규정에 행두금칙, 행말금칙, 아까 금칙 문자라는 것도 나오고 그런 겁니다. 뭐 줄간격 뭐 이런 거 다 따져봐야 되고 장평 이런 거. 근데 뭐 굳이 지금까지는 뭐 그런 거 안 따져도 되는데 요런 거는 일반적으로 이걸 이렇게 띄우시면 안 된다는 거죠. 붙여야 된다는 거고 이때는 또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때는 떨어뜨려야 되고 그런 거. 그리고 이렇게 기호 다음에는 한 칸씩 띄워주는 게 가장 보기 좋고 원칙이다. 원칙이 아니더라도 보기 좋게 만들자. 이제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수문자 입력하는 거는 컨트롤 F10번 누른다는 걸 기억을 하세요. 메뉴판에서 찾고 하시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어떨 때는 메뉴판에 안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컨트롤 F10번 특수문자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5쪽에 보면 문자를 겹치는 기능이 있어요. 문자를 겹치는 기능.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글자 겹치기라고 있습니다. 글자 겹치기가 있는데 글자끼리 겹치는 거냐 모양과 겹치기 그런 거냐. 자, 먼저 글자끼리 겹쳐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Y자하고 는자하고 겹치면 이렇게 돼요. 자, 알파벳 O하고 Y를 겹치면 이렇게 겹쳐지는 거예요. 둘이 겹쳐지는 겁니다. 옆으로 글자가 나가는 게 아니라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화폐 단위를 우리는 이제 W자 쓰고 는을 이렇게 화폐 단위가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화폐 단위가 있는데 우리 키보드에 있는 그 엔터 위에 보면 화폐 단위 있잖아요. 그거 누르면 이렇게 역슬래시로 나와요. 저 위에는 화폐 단위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밑에 역슬래시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건 이제 특수문자로 입력을 해야 되겠지. 이때 컨트롤 F10번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 메뉴가. 그러니까 컨트롤 F10번을 외우셔야 돼. 오른쪽 버튼 눌러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냥 컨트롤 F10번을 외우셔가지고 여기서 뭐 화폐 단위를 찾아가지고 쓰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6 위에 있는 꺽쇠하고 소문자 5하고 소문자 5인가요? 소문자 5를 쓰면은 이렇게 되고 대문자 5를 쓰면 이렇게 되겠고 그보다 물결교를 누르면 뭐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글자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양과 겹치는 게 있는데 모양이 지금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동글뱅이랑 겹치는 거예요. R, C 이런 거 있죠. 근데 숫자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라벨 찍을 때 번호표 만들어 줄 때 번호표. 옛날에는 999가 가장 컸는데요. 지금 더 크게 만들 수 있어요. 999가 최대 숫자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도 나오죠. 자, 요것도 가능하죠? 이렇게 네모 안에다 쓰는 방법이 있고요. 채워진 글자도 있고요. 이런 거 있고 모양 안에 글자 겹치기는 뭐예요? 이런 모양에다 글자가 겹쳐져 버린 거죠. 그렇죠. 아까 Y자하고 는자하고 이렇게 겹쳐지는 것처럼. 왜냐면 이 동글뱅이 기호가 없잖아요. 키보드에 없지 않습니까? 글자 길이 겹치라 그러면 원 안에다 겹치게끔. 그러니까 뭐 Y를 누르거나 아니면 뭐 여기다가 뭐 기역, 뭐 가 이런 거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기역, 니은 이렇게 디귿, 리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글자끼리 겹치게 할 거냐, 숫자랑 모양하고 겹칠 거냐. 겹치는 거니까는 모양은 그대로 있고 글자가 옆으로 펴지는 겁니다. 여기다 이렇게 쓰면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로 넣어주면 숫자가 다 하나로 겹쳐지는 거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모양을 만드시면 번호표가 들어가는 거예요. 특수문자 많이 쓰입니다, 요거요. 예. 과거에는 특수문자 이렇게 겹치는 기능이 없을 때는 1에서 20까지는 있었어요. 근데 21번을 인쇄를 못하니까는 매직으로 동글뱅이 그려놓고 숫자 21을 썼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뭐 만도 되고 2만도 되고 9999도 되니까 번호표를 만들어서 프린터로 인쇄하고 뭐 오려 붙이면 되는 거죠.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좀 빨리 나갔네요. 제가 말이 좀 빨라졌나? 글자 겹치는 건 다음 시간에 보통 했었는데 여기까지 다 하고도 시간이 한 5분 남았어요. 지금 다시 한번 좀 정리할게요. 진도를 많이 나가는 건 좋은 거는 아니고 적당히 나가는 게 좋은 거니까 다시 앞부분서부터 보도록 하면 한글 2010에 나와 있는 저 상단의 메뉴판 꼭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외우냐면요, 그냥 어디에 뭐가 있고 이렇게 외우려면 못 외우니까 많이 만들어 보셔야 돼요. 많이 만들어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근데 뭐 그냥 만들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이거 배운 걸 가지고 숙제에 써먹는다, 그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러분만의 문서를 하나 만드세요. 나는 이번에 이걸 배운 걸 가지고 지하철 노선표를 하나 만들어 볼 거야. 근데 그런 건 만들지 마세요. 지하철 노선표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아리안글로요 콘테스트를 했었어요. 예쁜 문서 만들 콘테스트를 했는데 그때 대상 받은 게 지하철 노선표였어요. 그걸 보고 저희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저 힘든 거를. 대상 받을 만해. 예. 근데 우리 그런 거 만들지 말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출석부. 여러분들 친구 목록 있잖아요. 주소록. 친구도 주소록 있잖아요. 뭐 그런 걸 만드는데 주소록 안에다가 야한 그림을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하는 문서 중에서 어떤 뭐를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일반 직장에서 사용하는 문서는 폼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폼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저는 어떻게든 썼냐면 우리 친구 애기들 우리 애들이 성장해서 초등학교 다닐 때 생일 파티 한다고 초청장 만들어 줬었어요. 아빠 나 초청장 좀 만들어 줘 그러길래 생일 때 친구 초대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그렇대요. 근데 이제 집이 좀 협소하니까 집으로 초청하긴 좀 뭐하고 동네방네 이렇게 치킨집 같은 거 있었잖아요. 거기다 미리 예약해가지고 몇 명 초대할 거냐 했더니 5명 초대한대. 그래서 이름을 일일이 다 써서 컴퓨터로 다 작업을 했어요. 예쁘게 종이도 전용지로 인화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앞뒤로 칼라로 쫙 인쇄해가지고 친구야 누구 이름 써가지고 내 생일인데 와줄래? 라고. 안 오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죠. 그 예쁜 걸 받았는데 봉투까지 인쇄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집 부모들 보라고 하는 거지. 애가 보는 게 아니야. 엄마 친구가 나 생일 초청했는데 가도 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뭔데 하고 볼 거 아니야. 그걸 보고 어머 인쇄소에서 인쇄했나? 할 정도로 컴퓨터로 싹 작업해갖고 우리 애가 어깨가 팍 올라가더라고요. 둘 다 그렇게. 그런 거를 접목을 시키는 거고요. 지금이야 뭐 이제는 많이 만들어 봤으니까 어떤 거를 다 만들 수가 있겠지만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떤 문서라도 만들어 보시고 내 거 남의 거 만들고 내 거를 만들어서 연습을 하셔야 많이 늘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6번 수업을 하는 거지만 나름 공부하고 나셔서 이런 기능도 있었구나, 너무 편하다, 이런 게 이렇게 유레카 그러나요? 뭐가 좀 눈이 번쩍 띄는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예, 질문하세요. 아래쪽에 변경 내용 기록 중지라는 게 뜨는데 변경 내역 기록 중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어쩔 때 잘못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왜 저렇게? 뭐냐면 아까 그랬죠. 10초마다 무조건 저장이 된다 그랬죠. 네. 그 내용인 거예요? 예, 그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장 명령을 걸잖아요. 네. 저장 명령을 걸면은 이 내용이 저장이 안 됐나? 여기 뭐가 안 뜰 거냐? 지금 제가 저장 명령을 걸고 나면 기록 중이라는 게 저장이 되고 나면 사라져요. 녹색으로 변했다가. 그리고 제가 막 시간이 지나면 10분 자동으로 무조건 10분이 지나면 또 저장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건들고 10초가 지나면 또 저장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자동으로 화면에 뜨는 거예요. 아, 얘가 나 모르게 일을 하는구나. 작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건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 그냥 일만 하시면 돼요. 일만 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